안녕하세요. 10x AI 클럽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API 활용해서 GPTs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신 내용인데 지금 이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데를 가면은 이제 API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걔를 활용을 해서 먼저 이런 식으로 서버에 저희가 배포를 한 다음에 이 서버를 GPT-S랑 연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지금 파트 1은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까지 그거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여러 가지 데이터는 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기 데이터라는 데를 가보면은 이렇게 오픈 API를 받아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더보기를 눌러보시고, 오픈 API 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자기가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활용 신청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시로는 이제 기상청 단기 예보 조회 서비스라는 애를 오픈 API로 이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 얘를 이제 활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 활용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그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네, 로그인이 되시면은 똑같이 아까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 활용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네, 이건 이미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직 뭐 활용 신청하지 않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국세청 뭐 사업자 등록 정보 뭐 이거에 대해서 활용 신청을 하면은 이 사이트로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뭐 활용 목적을 좀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거나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도 그냥 뭐 웹 개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동의 누르고 활용 신청 누르면은 이 API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서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면은 저희가 이 API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API 키들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값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줄 건데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되고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일반 인증키 이런 것들을 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뭐 SERP API를 활용을 할 때도 비밀번호 키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비밀번호 키를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활용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이제 기상청 단기 예보 조회 서비스이고요.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참고 문서라는 이런 파일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호출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거는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드를 짜서 이거를 서버에 배포를 하고 얘를 이제 GPT-S랑 연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API를 호출할 때 어떤 식으로 호출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활용 가이드를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운을 받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API 활용 가이드라는 파일이 하나 나오게 될 거고 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이 서비스 URL 어떤 거를 호출해야 되는지 그 호출해야 되는 URL 링크가 뭔지 그리고 이 서비스 URL을 호출을 할 때에도 이거는 이제 이전 영상들에서도 항상 설명을 드린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특정 지역의 날씨 정보를 받아오고 싶으면은 그 지역의 위치나 뭐 시간 그리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 서비스 URL 뒤에다가 파라미터를 붙여서 같이 호출을 해야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 도곡 이동의 날씨를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지금 얘가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능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가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뭐 초단기 실황 조회 아니면 뭐 예보 조회
뭐 단기 예보 조회, 뭐 예보 버전 조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그냥 해볼 거는 이 초단기 실황 조회라는 걸 해볼 건데 이게 그냥 현재 실시간 시간에 맞는 날씨가 뭔지 그 온도를 알려주는 뭐 강수량이나 바람이나 온도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좀 호출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볼 거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인 이 초단기 실황 조회라는 거에 대한 상세 기능 명세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저희가 호출을 하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콜백 URL이라는 아이랑 그리고 요청 메시지 명세입니다. 그래서 이 콜백 URL은 내가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URL을 호출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백슬래시 뒤에 get ultra srt nsct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상세 경로를 여기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초단기 실황 조회니까 이 get ultra srt nsct가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다른 예시로 단기 예보 조회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백슬래시 뒤에 get ultra 이거 말고 get village forecast라는 애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초단기 실황 조회라는 거를 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백슬래시 뒤에 상세 경로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요청을 할 때 저희가 같이 보내줘야 되는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서비스 키가 바로 이 API를 저희가 처음에 활용 신청을 할 때 발급받은 그 인증키, 비밀번호 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 백슬래시 뒤에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이어 붙여서 같이 호출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키는 방금 내 인증키, 비밀번호 키인 거고 number of rows는 뭐 한 페이지 결과 수 이건 거고 페이지 넘버는 페이지 번호, 데이터 타입은 뭐 XML로 받을 건지 JSON 형태로 받을 건지인데 이거는 그냥 자료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받을 거냐 그냥 알려주는 거고 저희는 그냥 디폴트인 XML 형식으로 자료 데이터를 받겠다라고 알려줄 거고요. 베이스 데이트가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날씨의 날짜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는 뭐 2024, 1028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을 뭐 내가 몇 시에 날씨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고 싶은지에 따라 그것도 이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nx랑 ny라는 게 이제 예보 지점의 x 좌표값, y 좌표값인데요. 지금 아까 여기서 이 zip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런 API 가이드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엑셀 시트도 하나 첨부를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엑셀 시트는 뭐냐면 그 위치에 따른 이 X 좌표랑 Y 좌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뭐 중구 명동 에 있는 날씨 정보를 받아오고 싶다. 그러면 이 nx라는 파라미터에다가 60을 넣어주시면 되고 ny라는 파라미터에다가 127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API에 따라 이 파라미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기상청 정보를 받아올 때는 이 파라미터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 관련된 정보들이면은 이 파라미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지는 꼭 한번 이 가이드를 보시면서 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파라미터를 토대로 이제 호출을 하면은 응답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응답 메시지에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받게 되는지 여기서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이제 좀 밑으로 가서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이렇게 위에서 이 서비스 베이스 URL이 이거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파라미터들을 이런 식으로 이어 붙여서 저희가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비스 키, 인증 키 여기다가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 내가 받고자 하는 한 페이지 결과 수 이거를 여기다 알려주는 거고 뭐 페이지 넘버랑 그리고 오늘 날짜 그리고 시간 그리고 X좌표랑 Y좌표 이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이렇게 이어 붙여서 이 웹사이트를 호출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걸 이제 호출을 했을 때 저희가 받게 되는 예시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랑
이 observed value라는 애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카테고리랑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네, 이게 이제 코드 값을 만들었어요. 정부 측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딱 그날의 기온만 좀 알고 싶다. 그러면 T1H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 observed value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숫자 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건 이제 제가 호출한 예시 이제 코드예요. 그래서 지금 2024년 10월 28일 오전 6시에 대한 정보를 호출을 했는데 얘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네, T1H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 observed value가 13.8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온을 뜻하고 이게 13.8도라고 이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GPTS랑 이거를 연동을 할 때 저희가 프롬프트에 꼭 적어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T1H는 그 기온을 뜻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뭐 정보만 따로 받아와줘 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다 있는데 얘네가 뭐 강수량도 뜻하고 바람도 뜻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굳이 필요 없으면은 프롬프트에 이 정보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해주고 T1H에 대한 카테고리 값만 너가 좀 받아와줘라고 하면은 그날의 기온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대한 뜻은 프롬프트에 같이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예 그냥 이 활용 가이드에 대한 PDF 파일 자체를 얘가 학습시킬 그 자료에다가 업로드를 그냥 같이 해주면은 얘가 이 항목 값들이 다 어떤 거를 뜻하는지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것도 같이 이제 학습을 시켜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바로 얘를 이제 코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요청 메시지를 서버에서 호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코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드를 지금 같이 만들 건데요. 처음부터 같이 만들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건 일단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VS 코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S 코드에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GitHub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버에 배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VS 코드가 열리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에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되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저희가 좀 필요한 것들을 셋업을 먼저 해줄게요. 네, 그래서 터미널을 여시면 되고 처음에 이제 mkdir이라는 거를 할 건데 얘가 이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네, 저는 뭐 이 폴더 이름을 weather data final이라는 거를 하고 이제 이 만든 폴더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cd 그리고 weather data final 이라는 데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패키지들이랑 코드를 다운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npm install-y라는 거를 하면은 필요한 패키지들을 지금 다운을 받아주고 있고 네, 이게 다 되면은 저희가 또 이제 필요한 다른 패키지들이 있어서 npm install axios request express 라는 애들을 다운을 받아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서버를 만들 때 좀 필요한 패키지들이어서 이거를 다운을 받고 마지막으로 npm install save dev types node라는 애도 다운을 좀 받아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 다운을 받았고 이제 저희가 방금 만든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여기서 오픈이라는 애를 누르시면 되고 저희가 방금 만든 weather data final이라는 애를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셋업을 해준 파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다운받은 패키지들이 이제 여기에 보일 거고 저희가 이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그 코드를 만들어줘야 돼서 지금 이 전체 파일 폴더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드시고 API라는 애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파일을 만드시고 얘를 index.ts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서버를 호출하는 코드를 만들어 줄 거고 저희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얘를 이제 versal이라는 데에다가 배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versal이라는 데에서 내가
이런 웹사이트를 호출을 했을 때 어느 코드를 봐야 되냐 그걸 알려주는 코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지금 파일을 만드시고 벌써 JSON이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코드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것도 제 이제 GitHub에다 다 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웹사이트를 호출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공공 데이터 API를 호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호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알려주는 코드가 있는 파일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API라는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호출을 할 때마다 이 API 폴더 안에 들어가서 이 index.ts에 있는 이 코드를 호출을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복붙을 하신 다음에 커맨드 S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코드를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바로 복붙을 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 익스프레스라는 거는 저희가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처음에 이제 다운을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그 익스프레스라는 거를 지금 호출을 한 거고, 내가 이 익스프레스 괄호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이 앱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앱이라는 변수에다가 활성화를 좀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p.get 이란 거를 하면은 이 활성화된 앱에서 내가 get이라는 함수를 좀 사용을 할 거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get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API를 호출을 했을 때 호출을 하고 나서 받은 정보들을 내가 받아오겠다라고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상세 경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건데요. 서버를 저희가 만들고 나서 뒤에 상세 경로로 \weather라는 애를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API 그 활용 가이드 보고서에서 본 그 URL을 여기서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파라미터들도 여기서 이렇게 셋업을 해주고 같이 호출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받아오면은 그 답변을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이거를 사람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 경로로 weather이라는 애를 저희가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weather이라는 웹사이트 경로로 들어갈 때마다 이 오픈 API가 호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필요한 같이 보내줘야 되는 그 파라미터 값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키랑 뭐 받을 뭐 페이지 넘버랑 뭐 받을 이제 결과값 개수랑 그리고 시간, 날짜, 그리고 X좌표, Y좌표에 대한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지금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오픈 API를 사용을 하실 때에도 이 파라미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먼저 여기서 좀 확인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항목명 들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지금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서비스 키부터 ny까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얘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rec라는 게 이제 request예요. 요청을 보낼 때 그 파라미터 쿼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지금 이 변수 API URL이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지금 초단기 예보에 대한 그 베이스 URL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방금 API 가이드에서 본 callback URL 얘를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다른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변경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스 URL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 물음표를 뒤에다 넣는 이유는 여기 이제 뒤에 저희가 이 파라미터들이 같이 붙어서 호출이 될 거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request를 저희가 이제 보낼 거고 그걸 호출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셋업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variable options라는 데에다가 저희가 실제로 이 요청하고자 하는 URL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URL 자체는 저희가 방금 이 API URL에 넣어준 부분이고 저희가 같이 호출할 파라미터들은 이 QS라는 부분에다가 서비스 키부터 Y 좌표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줘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호출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냥 배포한 서버의 베이스 URL이고 \weather라는 데로 들어간 다음에 이 물음표 뒤에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number of rows에 대한 파라미터도 이런 식으로 있고 페이지 넘버
base date, base time, 그리고 nx, ny에 대한 값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이어 붙여져 가지고 호출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이 되면은 이 각 정보에 대한 각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얘가 저장을 해서 이 오픈 API 공공 데이터를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출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보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받아줘 라고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가 뭐냐면 성공적으로 호출이 돼서 답변을 받아오면은 그 코드 값이 200이라는 숫자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답변이 되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너가 좀 이렇게 작성을 해줘, 보여줘 라고 해줘서 그게 실제로 보여지게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만약에 얘가 성공적인 답변을 못 받으면은 이게 어떤 에러가 떴고 왜 어떤 스테이터스 코드인지 어떤 에러인지 그거를 좀 알려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거고요. 얘를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코드를 지금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시 이렇게 테스트 URL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비스 키에 제 공공 데이터에서 발급받은 그 비밀번호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파라미터 값들이 지금 이 앰퍼샌드 이 기호 아시죠? 이 기호로 얘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값을 이 앰퍼샌드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이 앰퍼샌드 뒤에 이제 number of rows 10 그리고 앰퍼샌드 또 있고 다음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실 때 이걸로 하시면은 이거는 제 API 키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시면 안 되고 아까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발급받은 이 일반 인증키 얘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얘를 복사를 하시고 지금 서비스 키 뒤에 URL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얘를 이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에 들어가신 다음에 npx ts node api index.ts라는 애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바로 좀 테스트해서 그 링크로 갈 수 있는 얘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커맨드 뭐 아니면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 웹사이트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결과값이 보여지면은 성공적으로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4년 10월 28일 오전 6시에 대한 날씨 정보를 호출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지역에 대한 X좌표, Y좌표를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하는 방법은 아까 이 엑셀 시트에 있는 뭐 중구, 명동에 따라서 X좌표는 60, Y좌표는 127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값을 받아왔을 때 저는 그냥 T1H라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T1H가 그 해당 시간의 기온을 알려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값이 13.8도이다 라고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기온 정보만 궁금하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보면은 성공적으로 호출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테스트가 다 되시면은 그래서 뭐 다른 테스트를 좀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뭐 테스트하는 날짜로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래서 오늘 28일이니까 28일인데 뭐 30일에 테스트 하시면은 이거 1030으로 바꿔주시고 시간도 뭐 바꿔보시면서 그리고 지역도 바꿔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되면은 얘를 이제 컨트롤 Z 해서 꺼주시면 되고 참고로 계속 테스트를 하실 때마다 컨트롤 Z 해서 얘를 꺼주시고 그리고 이 터미널은 삭제를 하고 새로운 터미널을 추가를 하셔서 테스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매번 이제 새로운 테스트 하실 때마다 컨트롤 Z 하셔서 이거 실행되고 있는 터미널 끄시고 그 터미널도 삭제를 하고 새로운 터미널 여신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게 다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GitHub에다가 내가 만든 이 코드 파일들을 업로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GitHub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GitHub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왼쪽 뭐 사이드바에서 바로 이제 새로운 레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w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레포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Weather Data Final 이런 식으로 하고 공개로 하셔도 되고 비공개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공개로 좀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록색 버튼 Create Repository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GitHub 폴더, 저희가 업로드할 폴더가 준비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뭐 해줘야 되냐면 저희가 처음에 git이라는 거를 활성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git init이라는 애를 작성을 하시고 얘가 이제 뭐냐면 저희가 만든 이 모든 코드들을 여기다 이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git init 처음에 셋업 해주시면 되고 이제 git add 점을 하시면은 내가 만든 모든 코드들이 이제 업로드될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다 준비가 됐고 그러고 나서 git commit -m 뭐 first commit 이라는 그 커밋을 하는 메시지를 처음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m이 그 메시지를 뜻하고 git commit first commit 이라고 하면은 엔터키를 누르시면 되고 얘가 이제 지금 커밋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이 다 이제 업로드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publish branch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이 GitHub에서 만든 폴더를 연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git remote add origin 이라는 얘가 있는데 얘를 복사를 하셔서 터미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방금 저희가 커밋한 이 파일들을 여기에 보내야겠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ublish branch를 누르면은 얘가 이 폴더로 코드들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 코드들이 여기에 업로드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서버를 배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배포를 하기 위해서 versal이라는 데로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서 들어오셨을 때 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GitHub으로 로그인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versal이라는 데가 이렇게 웹사이트를 배포를 좀 쉽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를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하고요. 여기서 add new라는 애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 GitHub 폴더들이랑 다 지금 연동이 되어 있고 방금 저희가 만든 Weather Data Final이라는 폴더가 맨 위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Import 버튼을 누르시면은 얘를 이제 바로 배포를 할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Deploy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배포를 하기 시작하고 얘가 되면은 지금 이 웹사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Continue 버튼 누르시고 네, 여기서 이 도메인 Weather Data Final Versal App 이라는 애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배포한 이 웹사이트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cannot get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할 때 이 백슬래시 뒤에 weather이라는 네, 여기로 이제 들어와야만 얘가 이거를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할 때 이 링크 보이실까요? 이 HTTP 127.0.0.1 3000 이거는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의 도메인 주소인 거고 지금 저희는 실제로 저희 서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베이스 서버 UR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백슬래시 뒤에 weather부터 끝까지 복사를 하셔서 이 백슬래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아온 결과물들이 바로 떠야 얘가 이제 성공적으로 호출이 되고 서버가 배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파트 2에서 할 거는 이 서버 자체를 이제 GPTS에다가 연동을 해가지고 내가 딱 원하는 뭐 날짜, 시간에 맞게끔 그 기온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GPTS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로는 그냥 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할 만한 이런 뭐 기상청 단기 예보, 조회 서비스를 연동을 해봤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공공 데이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API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과 똑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시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항상 먼저 이 API 활용 가이드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이 콜백 URL이 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같이 호출해야 되는 이 파라미터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좋은 예시로는 항상 이렇게 응답 메시지 예제를 보여드리니까 이걸 토대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API URL 여기에 들어가게 됐고 이 물음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같이 호출해야 되는 파라미터 이름들도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 이 API 내 비밀번호 키 같이 이렇게 서비스 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각 파라미터에 맞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 값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도 아셔야 되고 거기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예시 숫자들도 여기서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 예시로 테스트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2021년 뭐 조회 서비스는 얘가 너무 오래전 거라 잘 안 되고 최근 1일 동안의 날씨 정보만 조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테스트 하실 때 현재 오늘의 날짜를 기준으로 좀 테스트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서버 배포해보는 것까지 좀 같이 해봤고요. 파트 2에서는 얘를 이제 GPTS랑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